네, 안녕하세요. 두잇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13장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클래스라는 것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클래스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어떤 클래스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클래스 내부에 클래스를 또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게 이제 내부 클래스인데 아주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뭐 흔하게 이렇게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또 선언해서 쓰는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 이제 내부 클래스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게 되면 외부의 다른 클래스들과 그러니까 밖에 있는 다른 클래스들과의 접점이 없지요.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 클래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외부 클래스에서 내부 클래스를 이제 혼자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타이트한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에 이제 내부 클래스라는 걸 선언해서 쓰는데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어디냐면 익명 인너 클래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위젯들이 있고 그 위젯의 이벤트를 핸들링 하게 되는데 가령 뭐 버튼이 있을 때 버튼을 누른다든가 화면을 터치한다든가 에디터에다가 뭐 에디트에다가 키인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위젯의 위젯과 그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위젯 핸들링을 하는 여러 그 이벤트 핸들러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핸들링을 해준 애가 이벤트 핸들러인데, 그 이벤트 핸들러를 뭘로 구현하냐면, 다 그, 어너미너스 이너 클래스, 익명 이너 클래스로 구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해보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코드를 해보면, 뭐 이상한 코드가 들어가, 이꼴 해가지고, 딱 때리면 메서드가 쫙 들어가 있는 이런 코드들이 생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일단 우리 배울 익명 이너 클래스의 한 종류입니다. 이너 클래스의 코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너 클래스를 볼 때 이너 클래스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여기다 쓴 것처럼 제가 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수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변수를 봤을 때 멤버 변수를 다른 말로 인스턴스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멤버 변수랑 동일한 위치에 선언되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방법도 동일한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멤버 변수는 생성이 되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이런 클래스가 이제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이 앞에 붙는 이너 클래스가 있어요. 정적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외부, 얘를 감싸고 있는 외부 클래스의 생성과 무관하게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서드 내부에 선언되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익명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요. 지역 이너 클래스, 죄송합니다. 로컬 내부 클래스라고 하고 이 로컬 내부 클래스를 보면 클래스 이름이 사용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익명 내부 클래스가 됩니다. 어너미너스 이너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총 이 4개의 클래스를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문법적인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너 클래스라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이너 테스트 메인 넣으시고 미시 여기 밖에다가 제가 클래스 이름은 뭐든 상관없지만 제가 이제 인식하기 좋게 out 클래스라고 여기다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안에 클래스 한 다음에 in 클래스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게 이너 클래스예요. 근데 이거 이너 클래스인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도 없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우리가 할 때 여기다가 int num의 10 이런 식으로 선언하잖아요. 멤버 변수랑 동일한 위치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스태틱도 없는, 그래서 이게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라고 해요.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요. 얘를 프라이빗이라고 한번 선언해보고 스태틱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in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얘가 요 안에 있는 클래스고, 이 클래스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클래스의 자료형으로 이 변수를 선언을 한 거죠. 이 안에 이제 클래스들을 만들 건데, 그럼 이 이너 클래스는 언제 생성하느냐? 주로 뭐 다른 데서 생성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그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인 경우는 R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이렇게 많이 생성을 하겠죠. R 클래스, 여기 생성자, 아웃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많이 생성합니다. 우리가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참조 자료형을 가져다 쓸 때도 얘가 내부에 있을 뿐이지, 외부에 있는 참조 자료형을 갖다 쓸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라이빗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선언만 해놓고 실제 생성은 언제 하느냐, 이제 생성자에서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부에 있는 클래스 이름일 뿐이지,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고요. 자,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인 경우는 아웃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 나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스태틱,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얘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용할 수가 없냐면 아까 말씀드렸 이제 우리가 이건 스태틱의 특성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스태틱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태틱의 특성이 뭐냐면 스태틱 변수랑 스태틱 메서드는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없이 호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얘의 생성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얘의 생성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에서는 스태틱 변수를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는, 그러니까 모든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에 대한 참조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클래스 안에 있는 애이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의 모든 변수와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um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구 거냐면 얘 거죠. 당연히 프라이빗 변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생성이 되고 나면 당연히 정적 변수는 쓸 수 있죠. 그죠? 선언을 못하는 것 뿐이지 이미 어디 선언되어 있는 애는 가져다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가져다 쓰는 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렇게 메소드를 넣으면 이제 오류가 나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얘는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스태틱 메서드라는 거는 얘의 생성과 상관없이 호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에서는 스태틱 변수와 스태틱 메서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고요. 얘를 아마 생성을 해서 호출해 볼까요? 호출을 해 보면 이제 아웃 클래스를 먼저 생성해야겠죠? new.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
네, 여기 안에서 in 클래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 out 클래스 점 하면 인스턴스 요 안에서 선언한 이런 애들이 보이는데 이제 프라이빗으로 막아놨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럼 얘의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다. 얘가 만약에 프라이빗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얘의 점 하면 in 클래스가 보이고 점 하면 in 테스트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런을 해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나오고 얘를 이제 프라이빗으로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성할 수도 있냐면 이미 아우터 클래스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성할 수 있냐? 아웃 클래스 점 하면 in 클래스 타입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여기다 in 클래스 하고 그러면 new 하는데 그냥 new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ew 한 다음에 out 클래스 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문법이 저도 잘 안 쓰는 문법이라 out 클래스 한 다음에 점 하고 new in 클래스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미 아웃 클래스의 레퍼런스가 있는 상태에서 생성된 상태에서 이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문법이죠. 아웃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인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해라 라는 것이고 그러면 인 클래스 점 인 넘버라든가 인 테스트 이런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이런 내부 클래스는 당연히 외부에서만 쓸 거니까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것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렇게 생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생성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이런 변수도 다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막아 놓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쟤를 이제 호출을 어디서 하느냐 public void in using in test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안에 in class in test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out class in using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얘가 불리고 여기서 이너 클래스의 이 메소드가 불리고 이런 식의 코딩이 가능하죠.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이너 클래스고요. 이제 스태틱 이너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쓰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고 스태틱 이너 클래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아웃 클래스에서 생성할 수도 있지만 아웃 클래스의 생성과 상관없이 생성돼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인스턴스 있는 클래스랑은 다른 성격의 클래스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가져다가 쓰시는데 이제 인테스트 메서드에다가 제가 자,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이 넘은 누구 거냐면 얘 거죠. 그죠? 아웃 클래스 건데 아웃 클래스의 무슨 변수냐면 인스턴스 변수예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아웃 클래스 생성과 상관없이 생성해서 쓰는 애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메서드가 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클래스의 이 메서드가.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는 쓸 수 없습니다. 얘는 쓸 수 없고요. 외부 변 클래스에 snom이라는 애가 있죠. 얘는 쓸 수 있겠죠, 그죠? 얘도 당연히 정적 변수고, 얘도 정적 클래스이기 때문에, 정적 내부 클래스이기 때문에 예,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볼까요? snom 예, 쓸 수 있고, 얘가 생성된 다음에는 당연히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가 생성이 되니까 내부 변수가 생성되니까 얘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정적 내부 클래스의 정적 변수니까 얘도 쓸 수가 있고, 얘는 못 쓴다는 거예요. 인스턴스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태틱 메서드, 그러니까 정적 그 키워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의 특징을 아시면 이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좀 가져와 볼까요? 네, 당연히 정적 변수니까 얘는 쓸 수가 없을 것이고, 이제 뭐를 못 쓰냐면 자기 클래스 중에 무슨 변수? 인스턴스 변수. 그러니까 정적 클래스면서 정적 메서드가 호출된다는 거는 이 클래스의 생성과 상관없이 이 메서드는 그냥 호출이 된다는 뜻이니까 얘는 당연히 못 쓰겠죠. 그래서 이때는 모두 정적 변수들만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조금 이제 다르겠죠. 아웃 클래스를 생성하고 얘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아웃 클래스 점 하면 인스태틱 클래스 이 타입이 보이고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new 한 다음에 out class 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생성이 돼 있지 않더라도, 그죠? 얘 상성과 상관없이 out class의 생성과 상관없이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in class 점 해서 자기가 호출할 수 있는 in test 이렇게 호출해서, 이거는 인스턴스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생성된 다음에 호출이 돼야 돼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호출된 애들이 보일 수 있고, 아웃 클래스에서 점 해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스태틱 정적 클래스, 내부 클래스에서 정적 메서드죠. 그죠? 스태틱 메서드죠. 스태틱.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의 생성과도 상관없이 얘는 그냥 호출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변수들은 모두 정적 변수다. 런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복잡할 거는 별로 없고요. 우리가 이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의 특징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랑 이제 정적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명 내부 클래스하고 지형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또 해볼게요. 렌 클래스에서 로컬 이너 클래스 테스트 이렇게 할까요? 메인 내시고 피니시. 요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가 이제 있고요. 메서드가 있는데 메서드 이름이 get runner 이라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이 메서드가 뭐를 반환을 하냐면 러너블한 타입을 반환하는 거예요. 예. 러너블한 타입을 뭐 앞에다 이제 퍼블릭 키워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러너블이라는 애는 뭐냐면 러너블은 인터페이스예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인터페이스고
자바랭의 러너블이고 얘는 그 스레드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하다 보면 러너블한 타입의 객체를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my 러너블 implements 러너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러너블이라는 애는 런이라는 메서드를 꼭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런을 구현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러너블을 반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클래스고, 그죠? 여기까지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return new my 러너블 이렇게 해서 얘를 생성해서 반환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얘는 메서드고 이 안에 제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러너블한 객체를 구현을 해서 그 구현을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아웃 클래스에 num이 100이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제 얘가 요거는 이제 이 메서드 안에 선언된 변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찍어보고 노칼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3개의 변수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아우터 클래스 얘의 메서드가 불린다는 거는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됐다는 거고, 얘가 생성이 됐다는 건 얘네들이 다 생성이 된 거고, 스태틱 뭐 물론 그 전에 생성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메서드가 호출될 때 이 변수는 생성이 되겠죠. 이건 지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클래스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클래스가 생성이 돼서 클래스가 반환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get 러너블이라는 애를 이제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 아우터를 생성을 하시고 new 한 다음에 아우터에 get 러너블을 불러서 얘의 런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죠? get 러너블 하면 러너블 타입의 반환이 되고 얘 이 안에 런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얘를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잘 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역 내부 클래스예요. 얘가 지역 내부 클래스고요.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지역 내부 클래스에 여기 밖에 요 메서드 변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를 여기서 로컬 이렇게 쓰면 오류가 납니다. 이 오류가 여기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할 때 언어-이너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은 의미인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파라미터로 매개 변수죠. 이것도 이제 오류가 나고요. 근데 이제 출력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i 그래서 get 러너블 여기다가 뭐 20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다른 거는 오류가 안 나고 여기 2개만 오류가 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값을 변경시키고 있죠. 요 값하고 요 값을 변경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변수의 유효성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건 메서드고요. 이 메서드의 매개 변수고 메서드의 로컬 변수죠.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메서드의 매개 변수랑 로컬 변수는 어디에 자리 잡냐면 스택에 자리가 잡아요. 스택에 자리가 잡고
자리가 잡히고 얘네는 언제 없어지냐면 메서드의 호출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죠? 메서드의 호출이 끝나면 없어지는데 자, 이 run이라는 메서드는 언제 호출되냐면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러너블 타입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러너블의 런을 제가 이렇게 호출했다는 거죠. 자, 아까랑 호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get 러너블 메서드가 호출되고 호출이 끝났어요. 호출이 끝나고 나면 이 변수들은 다 없어질 변수예요. 그런데 제가 run이라는 메서드를 언제 호출했냐면 이 호출이 끝난 다음에 호출하죠. 이걸 지금 타임라인에서 호출해서 되는데 한참 딴 거 뭐 하다가 호출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러너블 객체는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호출되는 시점에 이 변수들은 이미 스택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내부 클래스 내부 클래스, 지역 내부 클래스인 경우에 사용된 이 변수들은 다 뭘로 선언해버리냐면 파이널로 선언해버려요. 이게 상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어디 잡히게 되냐면 상수들이 잡히는 공간에 잡히고 이거는 그래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로컬 변수가 뭐 언디페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파이널 로컬 베리어블은 쓸 수가 없다. 이게 파이널 키워드가 없어도 여기에 로컬 베리어블은 defined in enclosing scope, 이제 스코프가 effectively 파이널로 이제 선언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역 변수만 그래요. 여기 out 요거는 상관없죠. 그죠? 얘는 인스턴스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고요. 이 지역 변수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익명 내부 클래스하고 이제 똑같아요. 똑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얘가 이 클래스 이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쓰인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클래스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클래스 이름을 없애버린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없애냐면 여기다가 바로 return new runnable 하고 자 이렇게 반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get runnable을 부르면 바로 러너블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해 주겠다. 그리고 얘가 구현해야 될 메서드도 있죠. 그거는 여기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거 이클립스가 위저드로 쭉 생성을 해줘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쓰셔도 똑같이 이렇게 다 생성이 되거든요. 어디가 끝이냐면 요 세미콜론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 세미콜론이 딱 이렇게 찍혀요. 제가 순식간에 해서 잘 모르겠죠. 다시 하면 return new runnable 해서 어너미너스 이너 타입을 생성하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쭉 생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얘는 필요 없고, 그죠? 클래스 이름 필요 없죠? 여기가 똑같아요. 걔는 러너블 하면 러너블 객체 넘어오고 바로 런 부르면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로컬 이너 클래스에서 이름을 없앤 게 어너미너스 이너 클래스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 변수에 대해서는 다 바이너리 대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어너미너스 이너 클래스를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적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요. 러너블한 내가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대부분은 이제 러너블 선언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러너블 클래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한 다음에 얘다가 이렇게 선언해주는 변수를 어사인해줄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러너블한 객체가 되고 요 안에 클래스 네임과 상관없이 런을 구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아웃 클래스에
아우터가 이미 생성이 돼 있고, 쓰시는 방법은 아우터가 생성이 됐고 이 안에 러너블이라는 객체가 있고 걔 런을 이렇게 호출한다 라고 하면 런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러너블에서. 이게 이제 그 안드로이드에서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스레드 만들 때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예, 내부에서 스레드 만들어서 돌릴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익명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요. 익명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추상 클래스나 하나의 인터페이스만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클래스가 익스텐즈 어떤 클래스 임플리멘트 한 다음에 여러 인터페이스를 쭉 할 수가 있는데 어너미너스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내가 구현하려는 타입을 하나 선언을 하고 걔에 대한 클래스를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의 클래스, 단 하나의 추상 클래스나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만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쭉 살펴본 게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 로컬 이너 클래스, 어너미너스 이너 클래스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어너미너스 이너 클래스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익명은행 클래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는 아까 그 우리가 처음에 봤던 PPT인데 외부 클래스 멤버 변수와 동일하고 정적은 외부 클래스 member 변수랑 이제 구현 위치는 동일한데 지역은 클래스 내부에 클래스 내부의 변수에 대입해서 내부에 하거나 뭐 변수에 대입해서 직접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아까 자 여기다가 여기 메서드죠, 그죠? 요 뉴에서 런업을 여기는 메서드 안에 구현을 한 거고요. 여기는 변수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예,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메서드 안에 구현을 할 때는 이 메서드에서 선언된 로컬 변수가 다 상수화가 된다 라는 거, 예, 그거 말씀드린 거고, 생성 방법은 인스턴스는 외부 클래스 생성한 후에 내부 클래스 생성되는 거고, 스태틱은 외부 클래스와 무관하게 생성되는 거고, 지역 내부 클래스는 메서드 호출할 때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메서드 안에 구현했으면 메서드 호출할 때 생성되는 거고, 아니면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입하면 new 내역어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는 거고, 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울 람다식 이런 경우에 이제 내부적으로 익명 내부 클래스가 이제 구현이 돼서 돌아간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